네, 안녕하세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공유드리는 비트코인 관점들이 굉장히 잘 맞아오고 있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손절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가장 최근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이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하게 작두를 타고 있죠. 비트코인도 100K를 넘기면서 시장 분위기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상승장이라기에는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알트코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더리움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들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알트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고점을 갱신해야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알트장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를 받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이더리움 관점을 복기를 해보면 제가 가장 최근에 관점을 공유드렸던 날짜가 정확히 4월 9일 공개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이 나온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멀리서 봤을 때 이 부근이 18년도에 형성된 고점의 지지 라인과 맞닿아 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대한 빗각 지지 라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4시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떨어진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 채널의 끝자락과 함께 여기에서는 4시간봉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걸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장기적인 지지와 단기적인 지지가 모두 좀 명확하게 저점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굉장히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이번 시즌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 관점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더리움 관점을 여기에서 공유하고 나서 정확히 하루 뒤에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죠. 맞습니다. 원효띠도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자리가 최저점이 되면서 잘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과연 이번 시즌에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오를지 알기 위해서는 추세선 하나만 그어두면 됩니다. 이더리움을 일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오다가 여기에서 이 지지를 뚫고 처음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다시 추세선 위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도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은 삼각 수렴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단순히 이 추세선을 이탈한 게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삼각 수렴의 하단부를 이탈했지만 다시 빠르게 말아 올려주면서 그 안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각 수렴의 하방 트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뭐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수렴의 하방 분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발산의 범위가 너무 작죠. 물론 만약 이더리움이 이 추세선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수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강한 추세를 만들면서 수렴 내부로 명확하게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랩으로 해석을 하고 여전히 수렴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상황이 굉장히 좋죠. 수렴 하단부에서 트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렴 상단 라인은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거대한 수렴에 대한 발산의 방향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설명드리고 있는 이론이 아마도 제 강의 영상 혹은 교육 자료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이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될 경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트 모양이 바로 이렇게 수렴이 나오다가 입구 크기만큼 발산하고 다시 빠르게 하락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더리움도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렴 내부에서 조금 더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강하게 상방으로 분출을 하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일봉 혹은 주봉상의 장기 프레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오히려 이 프레임이 높아질수록 패턴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삼각수렴 패턴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테슬라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봉에서도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명확한 삼각수렴이 나왔죠. 그리고 정확히 여기에서 이 수렴이 상방으로 분출이 되면서 정확히 입구 크기만큼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삼각수렴의 발산 회귀 패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트에 비교를 해봤을 때 아마도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여기 정도에 해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더리움 차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더리움이 수렴 마지막 이 파동을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확률로 정고점 부근 약 4,000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이후에 이 거대한 삼각수렴의 분출 방향이 상방으로 정해진다면 그때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입구 크기만큼 상승을 해서 대략 6,000에서 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도 이번 시즌 이더리움의 고점이 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알트장이 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방향에 대한 관점이 정해졌으니 진입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프레임을 조금 더 낮춰서 일봉 차트로 돌아오면 우선 굉장히 많은 수평 저항들이 있었는데 이번 상승으로 한 번에 힘있게 전부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800 부근에 이 저항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으면 그때는 굉장히 큰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프레임을 조금 더 낮추면 특히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상승 파동이 굉장히 명확한 임펄스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5개의 파동이 나왔다는 말은 앞으로 더 강한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상승에 대한 그 트리거가 당겨지는 그 시점이 정확히 여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수 전략을 여기가 뚫릴 때 매수를 하는 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돌파 매매가 가능은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은 길고 상승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보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한번 이런 상승이 시작되면 탑승하지 못할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히려 여기를 뚫기 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눌림목 자리는 어딜까? 당연히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죠. 왜냐하면 아까 봤었던 수렴 하단선의 눌림 리테스트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임펄스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찍어 보았을 때 정확히 382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시작점으로 찍든 여기를 시작점으로 찍던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오면은 손익비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만약 이더리움 선물 포지션을 잡을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이런 디테일한 자리를 잡겠다는 욕심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눌림목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속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평단이 한 여기쯤 되는데 만약 제가 지금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현금이 있다면 저는 눌릴 때마다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은 선물 매매를 하지 않고 현물로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다른 알트들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까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다음 영상에서도 또 비트코인 관점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꿀팁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지금
트레이딩 관련해서 교육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공개 영상은 아닐 거고 링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영상일 텐데 텔레그램에 계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으니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